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12일차 균등분포, 이항분포, 다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균등분포입니다. 균등분포. 자, 확률 함수가 정의된 모든 지점에서 그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분포예요. 자, 옆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확률 함수. 자, 이 각 변수들이 보면 1, 2, 3, 4, 5, 6 이 그 주사위를 공정하게 나타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각의 숫자들이 나타난 어떤 그 확률 값들이 다 동일하게 6분의 1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균등분포라고 해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확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위를 이제 던졌을 때 각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고르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모든 가능한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덧셈으로부터 이산형 균등분포의 평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평균 뮤는 자, 이 기대값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죠. 자, 이럴 때 그 공식을 보면은 자, 요 패턴 기억하시죠? 예. x 곱하기 fx 그 각각의 x가 그 발생할 확률을 요 fx 함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함수는 뭐냐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균등분포기 때문에. 그래서 n분의 1 돼서 x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데 자, n분의 1을 이렇게 자,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면은 자, x에 대한 어떤 시그마입니다. x에 대한 시그마. 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바로 이게 등차 수열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각각의 그 개별 x를 모두 합한 값은 이 등차 수열의 값은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봤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가중치인 n분의 1 곱하기 자 요 x의 서메이션 한 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 전개를 해주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균등분포의 평균입니다. 평균. 예. 자, 1부터 n까지의 제곱의 덧셈으로부터 자, 이선형 균등분포의 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을 어, 구하는 그런 공식이 뭐였죠? 시그마 제곱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 빼기 평균에 대한 제곱이었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은 여기서 이미 구했으니까 지금 먼저 구해야 될 것은 x제곱에 대한 그 기대값입니다. 자, x제곱에 대한 기대값 어떻게 구하죠? 예, x제곱에다 각각의 x에 대한 가중치 fx 곱한 거를 쭉 다 그 서메이션 해주는 거죠. 자, 요 가중치는 n분의 1이니까 자, 시그마 바깥으로 내주고 자, x제곱에 대한 서메이션이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 값이 자,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자, 가중치 n분의 1을 여기다 곱해서 정리해 주면은 자,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요. 먼저 x제곱에 대한 기대값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자, 이제 마이너스 뮤 제곱이에요. 뮤 제곱. 자, 뮤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제곱을 해주면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됩니다. 자, 이거 숫자를 이 수식을 다 전개해 주면은 자, 1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자,
최종적으로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자, 이산형 균등분포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자,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하나의 공정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표본 공간 S 1, 2, 3, 4, 5, 6의 각 원소의 발생 확률은 6분의 1로 모두 같습니다. 자,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랜덤 변수 X라고, 자, 무작위로 던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죠. 이 랜덤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확률 분포를 구하라. 자,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형 균등 분포가 되죠. 그래서 fx는 6분의 1, 그래서 x는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줍니다. fx는 6분의 1이고, 자, x에는 1부터 6까지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산형 균등 분포입니다. 자, 이 위 예제에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여러분. 자, 평균은 뭐였죠? 평균은, 자, 이거였습니다. 아까 평균 뭐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n이 6개니까, 자, 2분의 7, 그래서 3.5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돼?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n제곱에다가 6을 대입을 해서 6, 6이 36. 그래서 36 마이너스 1 하면은 12분의 35. 이렇게 해서, 어, 이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또 이항분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와 베르누이 시행에서 자, 이항분포란 거는 뭐냐면은 n번의 독립적인 베르누이 실험에서 성공 확률이 p일 때의 확률 분포를 말한다. 자, 이 베르누이 실험이 뭐냐? 자, 동전을 던지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단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질병을 진단을 한다든가 그 찬반 투표처럼 결과가 두 가지로 한정되는 실험이에요. 자, 동전 던지기는 앞뒤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물론 모서리로 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 일반적으로 그 동전 던지기 앞, 뒤 해서 두 가지 결과로 한정되죠. 질병도 어떻게 돼요? 양성, 음성,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결과로 한정이 되고, 찬반 투표도 찬성과 반대, 이렇게 두 가지, 결과로 한정이 되는 실험입니다. 자, 이런 실험을 반복하는 거 여러 차례 반복.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분포가 이상 분포이다. 아, 이항 분포이다. 자, n번 시행된 실험에서 자, x번이 성공하는 확률 변수 x는 자, 다음과 같다. 자, fx는 자, n번에서 x번이 성공한다는 것은 n개에서 x개를 선택하는 조합과 마찬가지다. 그런 조합으로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 저, 이렇게 수식 표기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죠? 조합을 그 공부했던 차수에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이렇게 이런 수식이 성립된다라고 자 이렇게 표기한다고 제가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x는 자 n개에서 x개를 선택하는 조합에다가 이 경우의 수에다가 자 성공할 때 그 p 성공할 확률이죠. 성공할 확률이 몇 번 성공을 몇 번 하느냐 x번 하기 때문에 자 x제곱을 px제곱 자 L 1 마이너스 p는 뭐예요? 1 마이너스 p는 자 실패할 확률이죠. 자 실패할 확률은 실패를 몇 번 하는 거죠? 예. n-x회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0, 1, 2, 1, 2, 3, 4, 5, 6, 7, 뭐 n까지 뭐 이렇게. 자,
이 함수가 확률 분포가 되려면은 요거의 어떤 총합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0%가 되는 돼. 자, 이는 이항정리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요거의 총합이 1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요거 잘 수식을 보세요. 이거 수식 보시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시그마 요 소식하고 닮았죠. 뭐 닮은 게 아니라 기호만 바꾸고 다 똑같이 생긴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총합이 1이기 때문에. 자, 이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이항 분포의 바이노미얼의 그 B, 앞글자 B를 따서 이렇게 대문자 B 써주고, N과 P, 그 N은 그 시행 그 횟수죠. 시행 횟수를 앞에 써주고, P는 성공 횟수 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관심 사건에 대한 발생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항 분포의 평균은 MP예요. 즉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MP 곱하기 1-P예요. 이건 뭐예요?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 이게 이제 분산입니다. 자, 뭐 기억하기 쉽죠. 그냥 뭐 외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그 증명한 거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평균은 NP라고 했습니다. 평균이 NP, N 곱하기 P. 자,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평균을 구하는 공식. 자, 그래서 보시면은 N 곱하기 이게 뭐예요? 이제 fx죠. 확률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 패턴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그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자, 이거죠. 자, 요거를 수식을 전개를 해주면 자, 여기 이제 수식 전개된 거 보면 x 곱하기 자, n개에서 x개를 택하는 조합을 이렇게 전개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왔고요. 여기서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x-1은 k라고 이제 바꿔준 거예요. K로 바꿔주면은, 자, 이게 왜 바꿔주냐면, 일단 보세요. 요거하고 요게 약분이 됩니다. 요게 어떻게 돼요? x-1의 팩토리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바꾸면요. 수식이 분모에 자, x 팩토리얼하고 분자 x가 약분이 되면서 x-1 팩토리얼, x-1을 k로 바꿔줬으니까 k 팩토리얼이 됐어요. 자, x가 x는 그럼 k 플러스 1이 되겠죠. 예.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주면 n-k-1 팩토리얼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다 x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식 전개된 걸 보시죠. 여기서 분자의 n 팩토리얼인데 이건 뭐예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자, 이 n을 시그마 바깥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n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p 성공 확률 p를 자 하나 끄집어 내줬어요. 그래서 np 이렇게 끄집어 내줬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요 분자는 n-1 팩토리얼이 남고요. 자, p의 k 플러스 1 제곱에서 p를 하나 그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줬기 때문에 P의 K제곱만 남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1이 되는 거거든요. 예.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N 곱하기 P
그래서 지금 요 박스 안에 있는 이 수식이 p 플러스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1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1이기 때문에 그래서 mp 곱하기 1은 n, n 곱하기 p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이 mp가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분산 한번 볼까요? 분산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분산 구하는 패턴이 그거잖아요. 분산 구하는 패턴이 x 제곱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가중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가중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자, 요 수식이 오른쪽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x 제곱을 수식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즘 뭔가 기교를 부린 거예요. 자, 요거 전개를 해주면 x 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조합을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 나머지 수식 코드를 해서 요걸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주는데 자, 이, 이 x 제곱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서 이걸 수식을 두 개로 쪼개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거에 대한 수식과 x 이렇게 수식을 하나, 둘 이렇게 쪼개준 거예요. 쪼개준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그 수식을 이제 해줬고요. 여기서 수식이 좀 이제 x 마이너스 2는 k로 놔두고 마이너스 1은 r로 이제 그 치환을 해가지고 자, 수식을 그 다음 이제 핵에 보시면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분자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하고 분모의 x 팩토리얼 이것도 약분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x 마이너스 2는 k 해서 k 팩토리얼이 이렇게 된 거죠. k 팩토리얼. 자,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n 마이너스 x면요. 자, x는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n 마이너스 x 그러니까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수식이 되죠. 예. 이렇게 바뀐 거고 자 x를 k 플러스 2로 바꿨고 요것도 x를 k 플러스 2로 바꿔가지고 자 수식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자 그 오른쪽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이것도 x하고 이게 약분이 돼서 분모에 x-1 팩토리얼이 남습니다. 자, x-1은 r로 바꿔줬죠. 그 x는 여기서 r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일단 x-1이 r이니까 r 팩토리얼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도 x는 r 플러스 1로 바꿔가지고 수식을 전개해 준 거고요. 자, p의 x제곱 이거는 p의 r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x 제곱은 x에다가 r 플러스 1 대입을 해서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또 이제 분자의 n 팩토리얼인데 여기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까지 끄집어내주고 분자의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을 남긴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p의 k 플러스 2제곱이었는데 자, p 제곱을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주고 p의 k 제곱만 남긴 겁니다. 예. 자, 오른쪽 수식도 요 수식도 보시면은 자, 그래서 분자 n 팩토리얼인데 n을 끄집어내주고 분자 n-1 팩토리얼이 남았고요.
P의 R 플러스 1제곱인데, 자, P를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주고 P의 R제곱이 남았습니다. 자, 요 수식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좌, 좌변에 있는 수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n 곱하기 n-1은 결국 P제곱의 P 플러스 1-P의 n-2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1입니다. 1. 1입니다. 자, 이게 1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수식도 n 곱하기 p 하고 요게 또 1이 되죠. 각각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정리하면은 자, 뭐만 남아요? 이렇게 n 곱하기 n-1의 p제곱 플러스 np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수식 전개 이게 뭐냐면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분산은 이 x제곱에 대한 기대값 빼기 뮤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그 수식이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요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의 p제곱 플러스 np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뮤는 뭐였죠? 뮤는 np였죠. 그래서 따라서 뮤 제곱은 자, 이렇게 되죠. 예. 이걸 빼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걸 수식 전개해 주면요. np 곱하기 에, 1-p 즉 그 시행 횟수 n 곱하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을 곱해 줘서 나온 결과값이 바로 이항분포의 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시죠. 교재 예제 12.2입니다. 자, 렌즈를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 출하는 렌즈의 불량률은 2%래요. 2%. 자, 출하품 중에서 30개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불량품이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거네요. 자, 이게 되겠죠. 이항분포 표기를 하면요.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자, 불량품의 출하품 중에서 30개 임의로 선택했을 때 불량품이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확률,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예. 자, 요건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한 개 이상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불량품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걸 빼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구합니다. 자, 30개 중에서, 자, 출하품 30개 중에서 불량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30개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조합으로 구해주고,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니까 0.02, 이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0제곱인 거고요.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0.98. 여기서 30개가 다 나오니까 30제곱을 해줍니다. 자, 이거 구하면은 어, 여기서 구해가지고 1에서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0.4545 그러니까 45.4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5번의 출하를 하고 출하시마다 30개를 선택하여 검사할 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불량품이 포함될 경우가 2번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건을 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불량품이
5회 출하를 할 때 출하시마다 그 30개를 선택해서 검사하는데, 자, 5번 출하할 때마다 한 번씩 검사하니까 5번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5번 검사하는 거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불량품이 포함될 경우가 2번 있을 확률, 2번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건을 일단은 확률 변수를 y라고 일단 놓고 어떠한 확률을 구하냐 하면은 2번 있을 확률이니까 y가 불량품이 포함되는 이 사건이에요. 자, 이게 이제 2번 있을 확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변수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 구해준 겁니다. 5회의 출하 중에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포함되는 횟수를 랜덤 변수 y라고 하면은 y가 2개일 확률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5번 중에 2번을 선택해가지고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앞에 위에서 구했죠. 0.4545. 예. 불량품이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될 확률이 0.454인데 이런 경우가 2번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0.5455이기 때문에 이게 5번 중에 3번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 주면요. 0.3353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의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항분포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의 예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항분포입니다. 다항분포. 자, 우리 뭐 이항계수, 다항계수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개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다항분포란 거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독립 확률 변수들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즉, 여러 번의 독립 시행에서 각각의 값이 특정 횟수가 나타날 확률을 정의하는 건데, 자, 어떤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값이 3개 이상, 3개 이상, 자, 이렇게 K개이고 그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P1, P2, PK라고 할 때 독립적인 n번의 시행에서 i번째 값이 xi회 나타날 확률은 자, 아래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다항 정리의 일반화 공식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 결과값에서 횟수의 합은 n이 성립돼야 되고, 자, 확률의 합은 당연히 1 성립이 돼야 되겠죠. 예. 예, 다항분포 예제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예제 12.3, 공정한 주사위를 6회 던져서 1회 눈이 2회, 2, 3, 4의 눈이 3회, 5, 6의 눈이 1회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자, 먼저 확률 변수 정의를 하면요. 자, 1회 눈이 나오는 확률 변수는 x1, 2, 3, 4의 눈이 나오는 확률 변수 x2, 5, 6의 눈이 나오는 확률 변수 x3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각각의 x1이 2번, x2가 3번, x3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우리 바로 앞에서 공식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수식 보시면은 자, 각각의 어떤 그 횟수의 팩토리얼을 분모로 중복해서 나타나는 횟수의 팩토리얼을 분모로 계산을 해주고 분자는 전체 시행 횟수입니다. 그래 n 팩토리얼이 되고 그 각각의 그 확률 변수를 나타날 확률들을 곱해 주는데 그 횟수를 다 제곱 차수로 해가지고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자 보시죠. 자, 확률 변수 x1은 2번 나타나고 x2가 3번, x3가 1번 이렇게 대입되는 거니까 분모에 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 하고 분자는 전체 횟수인 6 팩토리얼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확률은 보십시오. 자, 확률에서 X1의 확률은 1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1의 눈. 1의 눈은 6회 중에 하나죠. 하나의 경우죠. 그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2, 3, 4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자, 6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5, 6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을 써주고 자, 6분의 1이 되는 확률의 경우는 두 번, 그래서 두 번, 그, 제곱을 해주고요. 자, 2분의 1이 나오는 확률은 세 번, 세 번을 제곱을 해줍니다. 자, 3분의 1이 나오는 확률의 경우는 한 번 나오는 거니까 한 번 제곱을 해줘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0.0694, 0.0694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이번에 두 번째 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예제 12.4, 예제 12.4. 자, 신약 성분의 테스트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구토, 설사, 오한, 두통의 네 가지가 있대요. 각각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4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스트에서 관측한 20개의 값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행을 20번 한 거예요. 자, 각 부작용이 발생하는 횟수가 1회, 4회, 7회, 8회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토, 설사, 오한, 두통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한 그 확률 변수 정의를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알파벳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줘. 뭐 이렇게 숫자로 하든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XA, XB, XC, XD가 각각 1회, 4회, 7회, 8회 나타날 그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관측이 이제 총 20개였을 때, 자, 이랬을 때 풀이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1회, 4회, 7회, 8회가 나타날 확률이다. 자, 전체 시의 횟수 20회니까 분자의 20 팩토리알. 자, 분모에는 각각 발생하는 횟수만큼에 대해서 팩토리알 중복해서 어, 횟수 나오는 거를 가감해 주는 거죠. 1팩토리얼, 4팩토리얼, 7팩토리얼, 8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나타날 확률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4에 대해서 각각의 발생하는 횟수만큼을 제곱해 주는 거죠. 1제곱, 4제곱, 7제곱, 8제곱. 네. 자, 이거 뭐 계산 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식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12일차 있죠. 12일차. 12일차, 균등분포, 이항분포, 다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해가지고 약 한 6일 동안 그 각종 분포,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확률론에서 마지막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6일 동안 이 확률 분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본격적으로 통계학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